낯이 좋아야 아들도 톡톡하고 낯이 비실비실해서 어디다 써먹어. 최말자의 손이 이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쫓겨났어. 진짜 내 팔자야.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임신 8개월의 배가 불룩한 서연은 갑작스러운 폭력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 임산부예요. 하지만 최말자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임신한 게 벼슬이야? 누구는 임신 안 해봤어? 우리 집안은 아들씨가 강한 집안인데 유별나게 너는 왜 또 딸이야? 그 순간 술 냄새를 풍기던 남편 정민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내 새끼 맞냐 이거? 어디서 뒹굴 따온 거야? 정민수의 발이 아내의 불룩한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서연의 비명이 산부인과 진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서연의 동생 이수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병원 CCTV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놀라운 반전을 불러올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믿기 어려운 실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 아침 이서연은 남편 정민수와 함께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향했습니다. 임신 8개월 마지막 검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자와 친동생 이수진도 함께했습니다. 차 안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최말자는 뒷자리에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어야 한다. 우리 집은 대대로 아들만 낳는 집안이라고. 정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새벽부터 술을 마셨는지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제발 건강하기만 해라. 수지는 언니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최말자의 극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예비 엄마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서연님 들어오세요. 의사의 부름에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최말자와 정민수, 수진이 모두 따라왔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말자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정민수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오직 수진만이 언니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언니 축하해. 하지만 최말자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딸이라고요?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성별에 관계없이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이상했습니다. 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태동도 좋고. 왜 딸이야? 최말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료실 안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은 모조리 아들만 낳는 집안인데 왜 딸이 나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건강하면 됐지 않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시어머니한테 언성을 높여. 최말자의 손이 서연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폭력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임산부인데. 하지만 최말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내를 말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야, 내 새끼 맞아? 정민수가 일어서더니 술 냄새를 풍기며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뭔 소리예요? 딸을 낳는다고? 정말 내 새끼가 맞냐고.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수의 발이 서연의 불룩한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으악! 임신 8개월 배를 발로 찬 겁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언니, 수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의료진들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응급실로. 서연은 배를 움켜쥔 채 신음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수진은 분노와 충격에 떨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가족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병원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서연.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수진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언니가. 전화 너머로 아버지 이창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말해봐라.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 정민수가 임신 부인 언니의 배를 발로 찼다는 것,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창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 알겠다. 단 3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차가웠습니다. 이창고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딸을 건드린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창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파란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내 딸을, 임신한 내 딸을. 병원에 도착한 이창호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는 어떻게 됐냐? 다행히 아기는 무사해요. 하지만 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급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네, 아버지입니다. 태아는 다행히 무사합니다. 하지만 외부 충격이 상당했어요.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습니다. 외부 충격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부에 타박상이 있어요. 발로 찬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이창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호는 서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괜찮다, 괜찮아. 이창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진이한테 다 들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나요? 이창호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네, 아빠가 있잖니. 단순한 위로의 말 같았지만 이창호의 눈빛은 사뭇 달랐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온 이창호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병원 CCTV는 확인했냐? 네, 원무과에서 확인했어요. 모든 장면이 다 나와요. 좋다. 복사본을 받아둬라. 네, 나중에 필요할 거다. 수진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술 냄새가 났습니다. 뒤에는 최말자도 따라왔습니다. 장인어른, 정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창호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때렸지? 그게 순간 화가 나서 임신한 사람 배를 발로 찼다고?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말자가 나섰습니다. 사돈어른, 우리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라니. 이창호가 최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최말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딸이 뭐가 잘못됐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딸이 낳을 아이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떤가?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창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장인어른, 그럼 서연이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것도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장인어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봐. 서연이는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 정민수와 최말자는 할 말을 잃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이창호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뭐가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집에 가자. 하지만 이창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창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우. 이창호는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우야, 나다. 창호야? 웬일이야, 이 밤에? 좀 급한 일이 생겼다. 내일 시간 괜찮냐?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이창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 서연이 일이다.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예전 그 커피숍에서. 전화를 끄는 이창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수, 최말자.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창호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조용하고 착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창호의 진짜 인맥과 그의 진짜 능력을. 다음 날 아침, 이창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나가네? 응, 친구 만나러. 서연이 일로 많이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창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아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박철우를 만난 이창호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벌어진 일, 시어머니의 폭행, 사위의 발길질. 박철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철우야. 응? 나 너한테 부탁이 있다. 박철우는 친구의 진지한 표정을 봤습니다. 이창호와는 30년 지기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뭐든 말해. 정민수라는 놈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냐? 그거야 쉬운 일이지. 그런데 왜? 이창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박철우는 친구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결의를 확인했습니다. 알겠어. 오늘 안으로 알아봐 줄게. 고맙다.
창호야, 그런데. 응? 너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창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있다. 뭔데? 저놈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받게 할 거다. 박철우는 친구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이창호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자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박철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창고야, 알아봤다. 빨랐네. 정민수 그놈 대성건설 현장 관리직이야. 그런데 뭔데? 이상한 게 내일부터 새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거야. 이창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취소? 왜? 원청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다는군. 이유는 모르겠고. 그렇구나. 이창호는 전화를 끊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시작됐군.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를 향한 첫 번째 제재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창호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이창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수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정민수 씨, 사무실로 오세요. 팀장이 부르는 소리에 정민수는 긴장했습니다. 원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민수 씨를 현장에서 빼달라고.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원청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정민수 씨가 현장에 있으면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단 대기발령 내리겠어요. 대기발령.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민수는 최말자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뭐? 대기발령? 분명 장인이 뭔가 했을 거야. 설마요. 장인어른이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최말자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이창호는 박철우와 함께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이군. 이창호는 지난 25년간 회사에서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은행. 이창호는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김 과장. 창호 형님. 몇 년 전 취업을 도와준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라는 사람의 신용도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냐? 물론이죠. 내 딸을 때린 놈이다. 임신한 내 딸 배를 발로 찼어.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님, 그게 정말입니까? 응급실까지 실려갔다. 이런 게. 형님, 이 사람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면 대출 연장이 어려워지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당연한 거죠. 그날 오후 정민수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용도 재평가 결과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가능하시면 은행에 한번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민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기 발령,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 거부.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이렇게 연달아 터지는 걸까요? 이창호의 세 번째 전화는 지역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기자님, 제보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제보인가요? 병원에서 임산부를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CCTV까지 있어요. 임산부 폭행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남편이 임신 8개월인 아내 배를 발로 찼어요. 정말입니까? 그런 영상이 있다고요? 병원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자는 즉시 시간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수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신 8개월의 임산부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정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임산부의 머리채를 잡고 남편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말자가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뉴스 봤어? 이제 어떻게 하지? 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야, 뉴스에 나온 게 너야? 정말 임산부를 때렸어? 정민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해당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이야? 임산부를 때리다니. 정말 인간 쓰레기네.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창호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도 성공했군. 수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가 한 거예요? 너희 언니를 위해서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요? 수진아, 저들이 내 언니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냐? 수진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수진아,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창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신고하려고 합니다. 폭행 사건이에요. 이창호의 경찰서 신고는 즉시 접수됐습니다. 피해자가 임산부라고요? 네, 임신 8개월입니다. 병원 CCTV에 모든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임산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가져오시면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이창호는 미리 준비한 CCTV 영상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의자들을 곧 소환하겠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 정민수와 최말자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폭행죄 및 상해죄 혐의로 출석하라고 최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통지서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장인한테 사과하러 가야겠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망한다.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 해. 다음 날 정민수와 최말자는 이창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이창호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최말자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정민수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창호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냐?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미쳤던 거예요. 최말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해 봤냐?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그런 일 없을게요. 이창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없을 거라고? 벌써 했는데? 장인어른 제발. 일어나. 네. 일어나서 집에 가봐. 할 말 없다. 정민수가 절망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잘못했다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 저희는 끝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창호의 말에 최말자와 정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저희를 이렇게 밀어붙이실 건가요? 밀어붙인다?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하지만 같은 가족이잖아요. 이창고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족? 가족이 임신한 사람 배를 발로 차냐? 그건 가족이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뜯냐? 최말자와 정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가봐. 법정에서 보자. 문을 닫는 이창호의 뒷모습을 보며 정민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 증거까지 있다고요? 이건 변호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합의해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임산부 폭행. 최소 5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민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실형이 거의 확실합니다. 임산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거든요. 그 시각 이창호는 박철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창호야, 이제 저들이 무릎 꿇고 빌러왔다며? 그래. 기분 어때? 이창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원하지 않아. 왜? 이 정도로는 부족해. 내 딸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박철우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더할 계획이 있구나. 응. 법정에서 확실하게 끝내려고. 어떻게?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했어. CCTV 영상, 의료 기록, 목격자 증언까지. 목격자? 우리 수진이가 모든 걸 봤잖아. 박철우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며칠 후 경찰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민수 씨, 병원에서 아내를 폭행한 게 맞나요? 그게 순간 화가 나서 임신 8개월인 아내 배를 발로 찼다는 게 사실인가요?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말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뜯은 게 맞나요? 네, 잘못했어요.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앞에서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폭행죄 및 상해죄로 기소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정민수와 최말자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하지만 이창호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창호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창호야, 무슨 일이야? 김 부장은 이창호가 몇 년 전 큰 도움을 준 협력업체 대표였습니다. 사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 말해봐. 정민수라는 사람 아세요? 대성건설에 다니는. 아, 그 친구. 우리 쪽 하청업체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그 사람을 받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인데? 이창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 임신한 딸을 때렸다고? 네. 이런 게 당연히 안 받지. 그런 놈이 어떻게 우리 현장에 와? 고맙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그런 인간은 건설업계에서 매장시켜야 해. 전화를 끊은 이창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민수는 건설업계 어디서도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 사회적 매장, 법적 처벌, 삼중의 복수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창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경기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정민수는 지난달 15일 병원에서 임신 8개월인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최말자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정민수가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차는 장면,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말자는 며느리에 대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복부 타박상과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어 수진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언니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형부가 일어나서 언니 배를 발로 찼어요. 임신부라는 걸 알고도요? 네. 임신 8개월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수진의 증언은 명확하고 확실했습니다. 정민수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격동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검사의 반박이 더 강력했습니다. 일시적 감정이라고 해서 임신부를 폭행해도 되는 건가요? 더욱이 자신의 아내를요? 정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창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이창호입니다. 사건 당일 어떤 연락을 받으셨나요? 둘째 딸 수진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딸이 병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이창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어떤 다짐이요? 제 딸을 지키겠다는 다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창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창호 씨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방청객들이 주목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 업무인가요? 이창고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 25년간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네트워크인가요? 주요 건설사의 원청업체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금융기관 담당자들, 언론 관계자들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를,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피고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합법적인 선에서 사회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취업 기회 차단, 대출 심사 강화, 그리고 언론 제보를 통한 사실 공개. 검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론 제보도 이창호 씨가 직접? 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부 폭행 같은 반인륜적 행위는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창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이창호 씨,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일을 하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합법적이었고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CCTV 영상도 있고 의료 기록도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이창호는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로서 딸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임신부 폭행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감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민수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변론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재판은 이창호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피고인 정민수에게는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말자에게는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민수와 최말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매장당한 상태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이창호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창호 씨, 어떤 기분이신가요? 딸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창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창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딸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기자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다니. 병원에서는 서연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야.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이창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게 아버지야. 수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25년 동안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거든. 그런 관계들이 쌓인 거지. 앞으로도 그런 일 할 거예요? 이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평범하게 살 거야. 다만요? 우리 손녀만큼은 절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이창호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서연에게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빠, 언니가 수진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이창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이창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서연이는 강한 아이야. 몇 시간 후 산부인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이창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건강한가요? 네, 3kg, 200g의 건강한 아기예요. 이창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토록 걱정했던 손녀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정했나요? 정아린이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는 뜻이래요. 분만실에서 서연이 나왔습니다.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빠, 할인이에요. 이창호는 조심스럽게 손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안녕, 할인아. 할아버지야. 작은 아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민수와 최말자였습니다. 이창호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여기서 뭐하나?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접근금지 명령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래도 제 아이잖아요. 이창호는 손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내 아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 안 나냐? 장인어른 제발 경비실에 신고할까? 이창호의 차가운 말에
정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내 딸과 손녀 앞에 나타나지 마라. 최말자가 나섰습니다. 사돈어른, 그래도 손녀인데. 손녀? 이창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손녀 배를 발로 찬 놈이 무슨 할머니야? 그때는 정말 잘못.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이창호는 병원 경비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 접근금지 명령 위반자들이 있어요. 경비가 다가오자 정민수와 최말자는 당황했습니다. 장인어른,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할인이는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야. 그럼 저희는 너희 알아서 잘 살아봐. 내 딸한테 한 짓 생각하면서. 정민수와 최말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민수는 여전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때문에 월급은 계속 압류당했습니다. 아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최말자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임산부 폭행 영상이 인터넷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임산부 때린. 최말자는 외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창호의 가정은 평화로웠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책 읽어줄까? 할인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서연도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창호가 소개해준 회사였는데 동료들도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할인이도 건강하고 아빠도 계시고. 정민수 오빠는 생각 안 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 그게 맞아. 어느 날 이창호는 박철우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정민수 그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비참하게 살고 있어. 편의점 알바하면서 고시원 생활. 당연하지. 자업자득이야. 박철우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창호야, 정말 끝까지 이렇게 갈 거냐? 당연하지. 이창호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하지만 할인이가 커서 아버지를 찾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하지. 지금은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이창호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철우야, 솔직히 말하면. 뭘? 저들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니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그렇긴 하겠다. 할인이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서연이도 편하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할인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우리 할인이는 뭐든 될 수 있어. 똑똑하고 예쁘니까.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창호는 손녀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 네.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사람.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좋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창호는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지킨 것처럼 할인이도 나중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이창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할인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서연이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수진이도 잘 지내고 있다. 정민수와 최말자는 여전히 벌받고 살고 있다. 이게 정상이야.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다. 앞으로도 절대 용서할 생각 없다.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창호의 복수는 관대함이나 용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철저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딸을 지키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할인이가 돌을 맞던 날이었습니다. 이창호, 서연, 수진 세 사람만이 모여 조촐한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이창호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할인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뭘?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할머니가 있는데 저는 왜 없어요? 이창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질문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 할인이에게는 할아버지와 엄마, 이모가 있잖아. 우리가 할인이를 가장 많이 사랑해. 그래도 궁금해요. 이창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아,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할아버지와 엄마, 이모가 할인이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 그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이창호는 할인이를 서연에게 맡기고 수진과 함께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 수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빠, 정민수 오빠 얘기 들었어요. 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산다던데. 이창호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할인이 아빠인데. 조금은. 수진아. 이창호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언니 배를 발로 찬 놈한테 동정심을 느끼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뭘?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아냐? 복수 때문이죠? 이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보호야. 보호요? 너희를 지키는 거야. 저런 놈들이 다시 우리 삶에 들어오면 또 누가 상처받겠냐? 이창호는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저들이 없으니까 더 편하지 않냐? 수진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긴 해요. 서연이도 스트레스 안 받고 할인이도 평화롭고. 맞아요. 그럼 됐어.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야. 이창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야. 뭐요? 저들이 진짜로 뉘우친다면 조용히 멀리서 살아야 맞는 거야.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뻔뻔한 거지. 수지는 아버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말이 맞네요. 그래. 진짜 반성한다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조용히 살아야 해. 그게 속죄하는 방법이야. 두 사람이 실내로 들어오자 할인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돌잡이 하자. 그래, 우리 할인이 뭘 잡을까? 돌잡이 상을 준비했습니다. 책, 붓, 실, 돈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인아, 뭘 잡을까? 할인이는 이것저것 만지다가 책을 잡았습니다. 우리 할인이 공부 잘하겠네.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책이야. 할인이가 똑똑해질 거라는 뜻이야. 좋아요. 할아버지처럼 똑똑해질래요. 그날 저녁 할인이를 재우고 난 후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가? 우리를 지켜주신 거, 그리고 이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만들어주신 거, 당연한 거야. 솔직히 처음에는 아빠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서연이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아빠가 옳았어요. 저들이 없으니까 정말 편해요. 수진도 동감했습니다.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할인이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창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 뭔가요? 저들을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는 순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 그런가요? 그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특히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창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아직도 화가 나. 당연해요. 내 임신한 언니를 발로 찬 놈을 어떻게 용서해? 말이 안 되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그럼 됐어.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사는 거야. 그날 밤 이창호는 혼자 할인이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유산이 하나 있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강한 마음이야. 나쁜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마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마음. 할인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창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해, 할인아. 다음 날 이창호는 박철우와 만났습니다. 창호야, 할인이 돌잔치는 어땠어? 좋았어. 우리끼리 조용히 했지. 정민수 쪽에서는 연락 없었어? 있을 리가 없지. 접근금지 명령 위반하면 바로 구속이야. 박철우가 감탄했습니다. 넌 정말 철저하구나. 당연하지.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인데.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이창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할인이가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길 바라. 무슨 사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하면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사실. 이창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관대함과 어리석음은 다른 거야. 나는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이창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할인이가 돌이 됐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오늘 돌잡이에서 책을 잡았다. 똑똑하게 자랄 것 같아서 기쁘다. 정민수와 최말자는 여전히 우리 삶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이게 맞다.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할인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창호의 선택은 냉정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관대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철저한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할인이는 이제 6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할인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인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그림. 할인이가 들고 온 그림을 보니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거 할인이. 이창호는 그림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가 액자에 끼워서 걸어 놓을게. 한편 정민수와 최말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민수는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후 편의점 야간 알바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결국 갚지 못해 월급이 계속 압류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압류 통지서가 왔네. 정민수는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최말자는 더 비참했습니다. 임산부 폭행 영상이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뉴스에 나온 사람 아냐? 맞아. 며느리 머리채 잡던. 최말자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금방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창호의 가족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할이나 할아버지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비밀이요? 나쁜 사람들한테 지지 않는 방법. 할인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공부요? 그래. 똑똑해야 나쁜 사람들한테 속지 않거든. 알겠어요. 두 번째, 좋은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해. 왜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하지만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큰 일도 할 수 있지.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야.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 이창호는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인이를 지킨 것처럼 할인이도 나중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해. 네, 꼭 그럴게요. 서연은 새 직장에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회사였는데 직장 분위기도 좋고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진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할인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빠도 계시고. 맞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할인이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할인아, 소원 빌어봐. 할인이는 눈을 감고 촛불을 향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어? 할아버지랑 엄마랑 이모가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창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할인이 소원 꼭 이뤄질 거야.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해.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가? 저희를 지켜주신 거, 그리고 할인이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신 거, 당연한 거야. 수진도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희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셨어요. 이창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할인이가 어떻게 자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인이는 분명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아서요.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운 후 이창호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멀리서 정민수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것도 내가 자초한 일이야. 이창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으로 돌아가서 잠든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자라서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너를 지켰는지 기억해줘.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 할인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창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창호는 일기를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할인이가 6살이 됐다. 이제 내 임무의 첫 단계는 끝났다. 딸들을 지켰고, 손녀를 지켰고, 우리만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 가해자들은 마땅한 벌을 받고 있고, 우리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할인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제 확신한다. 이 아이는 분명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이창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할인이가 자라면서 겪을 모든 일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 이창호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인이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할인이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보호란 무엇인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말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마음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